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비영리 단체를 위한 저작권 1타 강의. 비영리 단체가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무소 해염의 박지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단법인 동천 송시현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작권 시리즈 세 번째 영상인데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죠. 폰트 프로그램 분쟁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정말 이 관련해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변호사님께서도 많이 이런 상담 요청 들어오시죠? 네네. 저도 최근에 가장 많이 한 상담 중에 하나가 네네.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사건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폰트라는 게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폰트도 프로그램이다. 오늘 기억해 두실 거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폰트도 프로그램이다. 한글 이런 거나 뭐 이런 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폰트랑 그러면은 같은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폰트가 프로그램이다라는 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을 같이 좀 주의 깊게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화면이죠. 네, 한글 워드 프로세서 네네.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한 컴 바탕, 한 컴 바탕 확장, 함초롱 도등 이렇게 폰트들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각각의 폰트가 개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구동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한글만 다운로드 받은 거지 저런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적은 없잖아요, 별도로. 네네. 그래서 이 점이 중요한데요. 폰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기본 폰트 혹은 번들 폰트라고 네. 하는데요. 그런 폰트와 유료로 혹은 무료로 추가로 설치하시는 추가 폰트,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폰트들은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설치하실 때 자동으로 설치된 그런 네네. 폰트입니다. 그러면 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추가 폰트일까요? 네네. 그래서 직접 폰트를 조금 예쁜 디자인으로 네네. 사용하고 싶으신 분, 비영리 단체 활동가 분들이 이제 기본 폰트 외에 추가 폰트를 별도로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추가 폰트를 설치하시면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추가 폰트를 설치하는 화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컴퓨터에 추가 폰트를 설치하는 화면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좀 같이 보셨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의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고 추가 폰트를 이제 PC에 설치하게 되는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 이용 약관의 내용대로 그렇죠. 사용을 하시지 않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약관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런 이용 약관 내용대로 추가 폰트를 사용하지 않으시면서 발생하는 주요 네네. 사례들, 그런 저작권 침해 주장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무료 폰트 사용 대상 혹은 사용 목적을 위반하는 그런 주장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담당했던 사건에서 네네. 주장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무료로 제공하지만 비영리로만 이용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비영리 광고 단체들이 주로 홍보 목적으로 폰트를 그렇죠.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비영리 단체 광고가 이제 영리 목적에 해당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을 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좀 네네. 과거에 좀 많이 주장이 됐던 그런 사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영리 목적이지만 개인에게만 이용 허락을 네네. 한 건데, 이제 법인에 있는 단체, 네네. 법인이나 단체에 있는 그런 직원분들이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네네. 이런 주장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가장 또 네. 많이 주장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PDF 네. 변환을 하실 때 이제 라이센스 혹은 저작권법 위반을 했다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PDF 변환 후 게시를 할 때는 보통 추가 폰트를 쓰실 때는 별도의 라이센스를 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이 라이센스를 좀 같이 보긴 할 텐데요. 네. 그런 라이센스를 추가적으로 계약하지 않고 PDF를 변환하시면 또 이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 증명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용 허락을 어쨌든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추가적인 허락이 없으면은 이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도 볼 수 있나요? 일단 이용 허락을 받긴 받았는데 그 복제 설치 이후에 네네. 그 사용 목적이 이용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이렇게 네네네. 사용된 점인데요. 다행히 대법원에서 좋은 판례가 나와서 네네. 조금 일단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그 대법원에서 선고한 내용입니다. 서울 고등법원에서 선고한 내용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을 했는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이용 허락을 받으시기만 했으면 그 이용 약관에 있는 내용과 설사 조금 다르게 사용했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네네. 네, 지금 화면에 지금 떠 있는 내용들 좀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볼까요? 네, 비영리 단체 활동가분들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네. 판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제가 주요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용 허락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업무용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용자가 사용 허락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부담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개별 사용자 행위가 A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이제 영리 회사에서 네. 비영리 목적으로 제공되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하라고 무료로 제공됐던 그런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서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설사 비영리 목적으로 한정했다 하더라도 일단 이용 허락을 받았으면 영리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아까 사례에서 들으셨던 그 저작권자의 주장들은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게 되는 거네요? 여기서 이제 저작권 위반과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게 두 가지 구분이 중요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 침해 책임지지 않는다. 네. 그렇지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우려는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그 저작권법에 의한 책임이라는 건 이제 형사 책임을 말하는 거니까요. 형사 책임은 지지 않지만 어쨌든 민사상 이제 손해배상을 할 수는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형사처벌 네, 조항이 있다는 네.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작권법 제 136조에서 이제 벌칙으로 저작권 침해를 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이 네.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것은 이제 형사 책임을 질 우려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네.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점 때문에 이제 많은 활동가 분들이 이 저작권 내용 증명 받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저작권자가 고소를 했을 때 이제 그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에서는 활동가분, 이게 이제 양벌 규정이라고 해서 이제 법인도 네네. 같이 처벌되는 조항이라서요. 법인 대표님과 활동가랑 저랑 같이 손을 잡고 수사기관에 같이 갔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네네.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 좀 살펴보겠지만 채무불이행 책임도 그렇게 그렇죠. 만만히 볼 건 그렇죠. 아닙니다. 민사 손해배상도 좀 굉장히 생각보다 크게 액수가 네.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용 약관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는 걸로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책임은 형사 책임에 우려가 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꼭 형사 책임 지지 않더라도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